이제 와서 무슨 낯짝으로 돌아왔어? 우리 아버지 죽고 나니까 그제야 생각났냐? 죽다 살아났다고 했잖아. 나도 지옥 같은 세월 견디고 온 사람이야. 지옥은 나도 겪었어. 아버지 숨 넘어갈 때까지 당신 이름 한 번 안 불러봤어. 그게 얼마나 잔인한 줄 알아? 그럼 내가 일부러 안 온 줄 알아? 죽은 줄 알았다며? 지금 와서 왜 죄인 만들려고 그래? 죄인 맞잖아. 가족 버리고 연락 한 통 없이 20년. 그게 사람이야? 나도 내 인생에 갇혀 있었다고. 너한테만 힘든 줄 알지 마. 나도 돌아가고 싶었어. 그럼 왜 안 돌아왔어? 아버지 살아계실 때 왜 안 왔냐고? 그 한 번을, 그 마지막 한 번을 왜 못 지켰냐고? 안녕하세요. 실제 일어난 사연을 각색한 인생이 저녁빛 사연 채널입니다. 오늘은 20년 만에 죽은 줄 알았던 오빠 태호 씨를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만나게 된 영자 씨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억울함을 극복하고 인생의 교훈을 담은 사연들을 꾸준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경북 안동 오래된 시장통 끝자락, 사계절 내내 김치국 냄새와 들기름 향이 뒤섞여 퍼지는 그 골목 안쪽에 영자네 식당이라는 허름한 간판이 매달려 있었다. 연탄불로 시작해 이제는 인덕션까지 들어온 세월 동안 그 식당은 한 번도 문을 닫은 적이 없었다. 주인 김영자 씨는 올해로 쉰을 바라보는 나이. 이 골목 사람들은 그녀를 영자 이모라 부르지만 이모라 하기엔 그녀는 이미 한 세월을 꿋꿋이 버텨온 작은 거인이었다. 영자 씨는 33, 아이 둘을 품에 안은 채 갑작스럽게 남편을 잃었다. 남편은 가을 감 따러 나간 날 산 아래서 미끄러져 세상을 떠났고 그녀는 그날 이후 눈물을 쏟을 시간도 없이 생계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처음에는 시장 좌판에 나물 몇 가지를 올려놓는 것부터 시작했지만 내 손맛은 사람 못 잃는다는 말을 듣기 시작하면서 직접 식당을 차리게 된 게 지금의 영자네 식당이다.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된장찌개에 계란찜, 들깨 미역국을 끓여내며 하루하루를 버텨왔고 그렇게 20년이 흘렀다. 명절에도 문을 열고 손님 하나하나 이름을 외울 정도로 정을 쏟아 살다 보니 어느새 동네 어른, 청년, 아이들까지 모두가 그녀의 국을 먹고 자랐다. 하지만 그런 영자 씨도 오늘만큼은 국을 끓이지 않았다. 새벽같이 일어나 끓이던 다시마 육수 대신 그녀의 손엔 검은 옷과 흰 장갑, 그리고 손수 짠 국화 한 송이가 들려 있었다. 며칠 전 아흔을 바라보던 아버지가 평소처럼 된장국을 다 드시고는 낮잠을 청하셨다가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 별다른 병도 없이 고통도 없이 그렇게 순하게 떠난 아버지의 모습에 주변 사람들은 참 복 받으신 분이네. 라며 위로했지만 영자 씨에게는 가슴 깊은 자리를 지켜주던 단 한 사람을 잃는 참담한 이별이었다. 장례식장 한쪽 구석엔 낡은 헌 이불을 꺼내 아버지의 발밑에 정성스레 덮어두었고 상 위엔 돌아가신 어머니가 살아계실 적 좋아하던 매실청 한 병을 꼭 올려두었다. 식탁에 둘이 나란히 앉아 밥을 먹던 그 시절이 문득 떠올라 영자 씨는 혼자 속으로 말했다. 이제 두 분 다 진짜 가셨구나. 가족이라 부를 수 있는 사람도 의지할 사람도 이제는 점점 사라져가는 현실에 그녀의 마음은 하루 종일 쓸쓸했다. 조문객들을 맞이하며 억지로 웃던 얼굴 뒤편으로 기억 저편에서 어머니가 장독대 옆에 앉아 미소 지으며 깍두기를 썰던 모습, 아버지가 벽돌로 직접 쌓은 아궁이에서 나무를 넣던 장면들이 연기처럼 피어올랐다. 그 시절 누구 하나 부자도 아니었고 어디 내세울 집안도 아니었지만 가족이란 이름 하나만으로도 따뜻했던 나날들이었다. 영자 씨는 상주용 검은
정장 위에 하얀 장갑을 낀 채 정중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멀리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는 사람, 가는 사람에게 같은 말을 수십 번도 넘게 반복했지만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고 허리는 더 깊숙이 굽혀졌다. 그녀의 얼굴은 울다 그친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고 눈가는 아침부터 벌써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다. 이제 조문객도 뜸해질 무렵 잠시 상복을 여미며 아버지 영정 쪽을 바라보던 그녀는 문득 무언가 빠진 듯한 허전함에 마음이 휑해졌다. 바람 한 줄기가 문 틈 사이로 스며들어 상 위에 올려진 국화 한 송이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 순간 정적을 깨는 듯한 낮고 묵직한 자동차 엔진 소리가 장례식장 외부에서 울렸다. 우웅 하는 묘하게 낯선 소리에 영자 씨는 습관처럼 고개를 돌렸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그녀의 숨이 턱 막혔다. 말 그대로 가슴 한가운데가 꽉 조여오는 느낌이었다. 장례식장 마당 한복판에 어울리지 않게도 반짝이는 검정색 외제차가 천천히 들어서고 있었다. 비는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고 그 빗물 위로 자동차의 묵직한 바퀴 자국이 길게 찍혔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한 중년 남성이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내렸다. 빗물이 스치는 그의 머리카락은 은빛이 섞인 회색이었고 정갈한 정장 차림의 어깨는 다소 굳어 보였다. 진한 회색 머플러를 고이 두른 그는 손에 조화를 든 채 장례식장 현판을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다. 눈빛엔 묘한 긴장과 아련한 그리움이 섞여 있었고 마치 발걸음을 떼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놓고 깊이 망설이는 듯했다. 그는 결국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섰다. 한 발 한 발 디딜 때마다 바닥에 물기 어린 발자국이 남았고 주위에 있던 조문객들 몇몇은 그를 힐끗 바라보다 이내 시선을 거두었다. 그 순간 영자 씨와 그 남자의 시선이 정확히 마주쳤다. 눈빛 하나로도 모든 것이 멈췄다. 영자 씨는 손에 들고 있던 조물록 바인더를 놓칠 뻔했고 손끝에서 감각이 사라지는 듯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지만 몸은 꿈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그 남자의 얼굴, 그 인상, 그 눈빛, 그리고 다정하게 고개를 기울이던 옛 버릇까지. 그건 분명히 너무도 오랫동안 잊으려 했었던 얼굴이었다. 아니, 잊은 줄만 알았던, 그러나 단 하루도 진심으로 잊은 적 없던 그 사람. 20년 전 차가운 비 내리던 어느 날 사고로 실종된 뒤 결국 사망 처리된 영자 씨의 친오빠 김태호였다. 그 남자가 조용히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세상의 소음이 전부 꺼진 듯 기묘한 정적이 공간을 감쌌다. 영자 씨는 갑작스러운 정지 속에서 혼자 고립된 듯한 기분에 휩싸였다. 그녀의 시선은 본능처럼 그를 쫓았고 시야 안에 선명하게 들어온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 남자의 얼굴은 분명했다. 시간이 흘러 주름이 더해지고 흰머리가 번졌지만 그 익숙한 이마의 굴곡, 눈 사이의 깊은 주름, 그리고 말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고개를 살짝 기울이는 그 특유의 버릇까지. 그건 바로 어린 시절부터 수많은 계절을 함께 건너온 바로 그 사람이었다. 김태호. 20년 전 비 오는 날 교통사고를 당하고 실종된 후 기약 없는 수색 끝에 결국 사망 처리라는 잔인한 단어로 가족의 기억 속에 묻혀야 했던 영자 씨의 친오빠였다. 그를 마지막으로 본 건 어머니 제삿날 작은 마당에서 웃으며 막걸리를 붓던 그의 등이었고 그날 밤에 차를 몰고 나간 뒤 그 어떤 연락도 없이 사라졌었다. 그날 이후 경찰서, 병원,
심지어 무연고자 명단까지 뒤졌지만 결국 돌아온 건 시신은 찾지 못했지만 실종 기간이 지나 사망으로 간주한다는 차가운 통보 한 장뿐이었다. 태호, 오빠. 그녀의 입에서 새어나온 이름은 말이라기보단 한숨처럼, 탄식처럼, 혹은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밀려나온 오래된 외침 같았다. 그 이름은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입 밖으로 크게 내지 못했던, 그러나 마음속에선 하루도 쉬지 않고 불러왔던 이름이었다. 손에 들고 있던 쟁반이 덜컥하고 흔들렸다. 떨어질 뻔한 것을 겨우 붙잡았지만 손끝에선 감각이 사라졌고 다리는 순간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고 그저 그의 얼굴만이 또렷하게 다가왔다. 사진 한 장조차 남기지 못했던 오빠의 마지막 모습은 기억 속에서 점점 흐려지고 때론 죄책감으로 남았지만 그 순간 그 흐릿했던 형상이 지금 선명한 현실로 그녀 앞에 서 있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재회, 그것이 아버지의 마지막 날, 이 장례식장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식장 안은 마치 누군가 리모컨으로 일시 정지를 누른 듯 정적에 잠겼다. 조문객들 사이에 낮은 웅성거림이 퍼졌고 누군가는 의자에 앉아 있던 상주가 갑자기 털썩 주저앉는 걸 보고 놀란 듯 고개를 돌렸다. 영자 씨는 그대로 힘없이 주저앉은 채 눈앞의 광경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오빠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입술은 떨리고 있었고 손끝은 여전히 허공을 더듬고 있었다. 오빠가 정말 살아 돌아온 게 맞는 건지 아니면 마지막 충격 속에서 자신이 꿈을 꾸고 있는 건지조차 확신할 수 없을 만큼 지금 이 순간은 비현실적이었다. 그 남자, 아니 김태호 씨는 조용히 아버지의 영정 앞으로 걸어 나갔다. 다른 누구도 쳐다보지 않았다. 그는 오직 아버지의 사진만을 바라보며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그 자세는 미안함과 죄책감, 그리움과 고개 숙인 존경이 뒤섞인 묵직한 절이었다. 한참을 아무 말 없이 눈을 감고 있던 그가 이윽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이상하게 장례식장 안 모든 사람들의 귓가에 또렷이 들렸다. 그날 사고가 나고 정신을 차렸을 땐 낯선 병원 침대 위였어요. 말을 이어가던 그의 목소리는 처음엔 담담했지만 이내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다. 머리는 깨져 있었고 몸 여기저기엔 깁스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죠. 지갑도 없고 신분증도 없고 이름도 기억이 안 났어요. 그냥 눈앞이 뿌옇기만 했어요. 영자 씨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입술을 깨물었다. 그 말 속에 스며든 고통의 시간이 너무도 생생해서 듣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히는 듯했다. 한참 뒤에야 의료진이 아마도 외국인 불법 체류자일지도 모른다고 하더군요. 말을 못하니까 나도 누구인지 모르니까 병원비도 밀렸고 결국 쫓겨나다시피 나왔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고개를 푹 숙인 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깊은 숨을 내쉬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갈 곳도 없었어요. 한동안 거리에서 배를 굴다 우연히 부두에서 일자리를 알선해준다는 사람을 만났죠. 짐도 없고 이름도 없고 어딘가에 머무를 수만 있다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푼돈 몇 푼 받고 타게 된 게 화물선이었어요. 배에 탄 외국인 노동자들 사이에 섞여서 그냥 따라다녔습니다. 그는 모굴대를 꿀꺽 삼켰다. 말을 하면서도 부끄러운 듯 눈을 들지 못했다. 그때부터가 시작이었어요. 말도 안 통하는 사람들과 같이 짐 싣고 내리고 땡볕 아래서 폭우 속에서 이름 없이 국적 없이 그저 일당 몇 푼 받고 그렇게 몇 년을 흘려보냈습니다. 장례식장 안의 공기는 숨조차 쉬기 어려울 만큼 무거워졌다. 그의 목소리는 계속 낮았지만
말끝마다 담긴 무게는 들을수록 더 묵직해졌다. 정신이 어느 정도 돌아오고 나서야 내 이름이 생각났어요. 김태호, 안동, 엄마, 그리고 영자 너. 그 말에 영자 씨는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그녀의 눈에서는 이미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런데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 있었고 돌아갈 방법이 없었어요. 주민등록도 말소돼 있었고 여권도 없고 연락할 전화번호도 모르고 한국 대사관에 찾아갔지만 증명이 안 되니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말만 들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고 입술이 바르르 떨렸다. 그래서 그냥 거기서 일했어요. 어떻게든 돈 모아서 언젠가 돌아가려고. 그런데 일이 생각보다 잘 풀렸고 어느 순간 사업이라는 걸 하게 됐고 운이 좋았어요. 죽지 않고 살아서 다시 이렇게 설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게. 마지막으로 그는 다시 아버지의 영정을 바라보았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너무 늦게 왔죠. 너무 멀리 돌아왔습니다. 그 말과 함께 고개를 깊이 숙였고 장례식장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그 침묵은 누구도 쉽게 깨지 못한 긴 시간의 무게였다. 김태호 씨의 말이 끝나자 장례식장 안에는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조문객들조차 말없이 자리에 앉거나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방금 전 그의 입을 통해 쏟아져 나온 기나긴 세월의 무게를 각자의 마음으로 되새기고 있었다. 그러나 정작 가장 많은 감정을 견뎌야 했던 건 바로 김영자 씨였다. 그녀는 의자에 앉은 채 멍하니 앞을 바라보고 있었다. 몸은 분명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정신은 어디론가 떠내려가 버린 듯했다.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은 마치 하얀 도화지처럼 텅 비어 있었고 들려오는 말도 사람들의 움직임도 주변의 소음조차도 들리지 않았다. 심장만이 요동쳤다. 규칙 없이 빠르게 마치 벼락을 맞은 듯이 뛸 뿐이었다.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마음속에서 수천 번도 더 그려봤던 오빠의 얼굴. 잊고 싶었고 원망도 했고 때로는 미워하기까지 했던 얼굴이 지금 바로 눈앞에 이렇게 살아서 두 손으로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었다. 하지만 그 얼굴을 마주한 순간 가슴 깊이에서 올라온 감정은 단순한 기쁨이 아니었다. 그건 복잡하고 무거웠다. 사람만 있어줘서 정말 다행이라는 안도감, 왜 이렇게 늦게 왔느냐는 서운함, 그리고 이 사람은 그 지난 세월을 어떻게 살아냈을까 생각하니 말할 수 없이 뜨거운 슬픔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 모든 감정이 마치 끓는 물처럼 가슴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다 결국 그녀는 입술을 꾹 깨물었지만 참지 못하고 아 하는 짧은 신음을 내뱉으며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그 울음은 갑작스레 튀어나온 게 아니었다. 그건 20년을 눌러온 고통이 한순간에 터져 나온 참된 감정의 폭발이었다. 울음소리는 처음엔 낮았지만 점점 커졌고 그녀의 어깨는 떨렸고 손등으로는 끝없이 눈물이 흘러내렸다. 주변에 있던 조문객들마저 눈시울을 붉혔고 누군가는 손수건을 꺼내 조용히 눈가를 훔쳤다. 그 누구도 그 장면을 방해하지 않았다. 오히려 모두가 한 가족의 재회라는 그 거룩한 순간 앞에서 조용히 숨을 죽이고 함께 울고 있었다. 영자 씨는 떨리는 다리를 간신히 일으켜 세웠다. 눈물로 앞이 흐려져 한 발자국 내딛는 것도 조심스러웠지만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아버지의 영정 앞으로 다가갔다. 거기 영정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있는 오빠 태호 씨가 있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발소리를 듣고도 선뜻 얼굴을 들지 못하고 있었다. 마치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믿는 사람처럼 말이다. 영자 씨는 그의 곁에 조용히 무릎을 꿇더니 눈물에 젖은 손으로
오빠의 양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그 품은 너무 낯설고 너무 익숙했다. 시간의 간극이 분명히 느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따뜻한 체온은 확실히 가족이었다. 그녀는 속으로 말했다. 맞아. 이 온기야. 잊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그날 이후 꿈속에서조차 상상할 수 없었던 이 순간, 살아서 돌아온 오빠의 품에 안긴 채 그녀는 마치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깊은 상실 속에서도 단단한 위로가 가슴 속에 스며드는 걸 느꼈다. 그리고 그제야 그녀는 오래도록 꼭 붙잡고 있던 한 가지를 살며시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았다. 그것은 가족이 생겼다는 희망이었다. 한참을 서로 껴안은 채 흐느끼던 두 남매는 오랜 눈물을 뒤로하고 조용히 몸을 일으켰다. 그들은 말없이 나란히 아버지의 영정 앞에 다시 앉았다. 방금 전까지 쏟아내던 눈물의 흔적이 아직도 눈가에 남아 있었지만 그 안에는 이제 억눌린 고통이 아닌 조금씩 다가오는 평온함이 스며들기 시작하고 있었다. 영자 씨는 손끝으로 눈가를 훔치고는 아버지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 사진 속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고 마치 그래, 잘했다 하고 말하는 듯했다. 한때는 너무도 가까웠던 오빠, 그러나 너무도 멀어져 있었던 그 사람과 이제 다시 옆에 앉아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차오르고 있었다. 조용히 숨을 고른 태호 씨는 손에 들고 있던 조화를 꾹 쥔 채 영정 앞으로 다가가 천천히 그것을 올려두었다. 그 조화는 흔한 백합도 국화도 아니었다. 아버지가 생전에 좋아하셨던 야생화, 페랭이 꽃을 손수 고른 것이었다. 아버지, 저 태호입니다. 많이 늦었죠. 참, 못난 놈이죠. 그는 그 한마디를 건네고 나서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에는 수많은 밤을 고갯길에서 혼자 서 있었던 시간들, 조국을 그리워하며 병원 침대에서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던 그 순간들이 몽땅 실려 있었다. 그는 이내 고개를 돌려 조심스럽게 영자 씨를 바라보았다. 동생아. 그가 그렇게 부르자 영자 씨는 순간 눈을 내리깔았다. 20년 만에 듣는 그 호칭은 단어 하나로 어린 시절로 데려다 놓는 듯한 울림이 있었다. 나 미국에서 다시 시작했어. 그의 말은 담담했지만 말끝마다 그동안의 고생이 고스란히 녹아 있었다. 처음엔 공장에서 숙식하며 일했어. 하루 12시간 넘게 서서 기계 돌리고 야간에는 판잣집 같은 숙소에서 외국인 노동자들과 함께 지냈지. 그때는 그냥 살아있는 게 전부였어. 영자 씨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비난도 원망도 없었다. 그저 어떻게 버텼을까 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러다 우연히 작은 물류 사업을 시작하게 됐어. 그게 또 우연히 잘 맞았고 사람들이 도와줬어. 살다 보니 나도 누군가를 고용하는 입장이 되더라. 이제는 뭐 백만장자라는 말도 들어.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그 돈보다도 늘 가슴 깊이 걸렸던 건 너였고 아버지였어.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네가 식당 하나 지키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도 안다. 나는 도망치듯 살았지만 넌 매일 가족을 지키고 아버지 챙기고 그게 어떤 건지 이제는 알겠더라.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영정 앞에 두 손을 모았다. 아버지, 이곳도 훌륭하지만 더 편안한 곳에 모셔드리고 싶습니다. 서울 근교에 좋은 명당 자리를 구했습니다. 햇빛 잘 들고 나무 그림자 예쁘게 들이우는 자리예요. 아버지, 이제 그곳에서 어머니랑 다시 편히 쉬세요. 이건 제가 해야 할 몫입니다. 그리고 태호 씨는 다시 동생 옆으로 돌아와
영자 씨의 손을 조심스레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그 손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고 굳은 살 투성이었다. 태호 씨는 그 손을 애틋하게 바라보다가 마치 다짐하듯 말했다. 이제 너도 그만 고생해. 식당 접고 몸 좀 편히 쉬어. 남은 시간은 너답게 너를 위해 살아. 내가 다 도울게. 이젠 내가 네 오빠니까. 그 말에 영자 씨는 또다시 눈물이 핑 돌았지만 이번에는 울지 않았다. 오히려 눈가에 살짝 웃음기가 떠올랐고 가슴속 어딘가에서 따뜻한 온기가 퍼지기 시작했다. 그 따뜻함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안도감이었고 마치 가슴 속에 수십 년간 얼음장처럼 박혀있던 고드름 하나가 그 말 한마디에 툭 하고 떨어져 녹아내리는 느낌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오빠. 나 이제 좀 쉬고 싶어. 그 짧은 말 속에는 그 어떤 길고 복잡한 설명보다 더 깊은 해방이 담겨 있었다. 사흘간 이어진 장례식이 끝났다. 흩날리던 국화꽃잎도 사람들의 발길도 상복의 검은 물결도 이제는 조용히 사라지고 있었다. 오전부터 북적이던 장례식장은 오후가 되자 이내 고요에 잠겼고 남은 사람들은 인사를 나누며 묵묵히 짐을 정리하고 떠나갔다. 영자 씨는 손님들을 배웅하고 돌아와 아무도 없는 장례식장 안에 홀로 남았다. 조문객들이 정리하며 밀쳐놓은 의자 사이를 비집고 걸어 들어가더니 가장 앞자리에 조용히 앉았다. 그녀의 시선이 머문 곳은 단 하나, 아버지의 영정 사진이었다. 사진 속 아버지는 늘 그렇듯 미소 짓고 계셨다. 그 미소는 꾸밈없는 푸근하고도 든든한 가장의 미소였고 그 안에는 자식들을 향한 무언의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영자 씨는 가만히 그 사진을 바라보다 살며시 두 눈을 감았다. 눈을 감자 문득 떠오른 것은 어린 시절 마당가에서 고구마를 굽던 아버지의 모습, 겨울이면 장작 패며 내복 바람으로 돌아다니던 그 웃음소리, 그리고 어느 여름날 자신의 뺨을 살짝 치며 우리 영자 참 야무지다 하던 그 따뜻한 손길이었다. 그 기억들이 천천히 그리고 찬란하게 되살아나는 사이 영자 씨의 눈가에 살짝 웃음기가 번졌다. 그리고 이내 아주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제야 마음이 놓이네요, 아버지. 목소리는 떨렸지만 이상하리만큼 단단했다. 태호 오빠가 돌아왔어요. 정말로요. 살아있었어요, 아버지. 그 오랜 세월 어디서 무얼 하며 지냈는지는 다 알게 됐어요. 힘들게 어렵게 그렇게 겨우겨우 살아왔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엔 돌아왔어요. 아버지 떠나는 마지막 날, 그날에 맞춰서.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두 손을 무릎 위에 얹은 채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눈을 감은 채로 길게 숨을 내쉬었다. 그 숨결 속에는 수십 년간 꾹꾹 눌러왔던 슬픔과 외로움이 담겨 있었고 서운함과 그리움, 원망과 애틋함이 서서히 녹아 흘러나오고 있었다. 눈가에 맺힌 눈물 한 줄기가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하지만 그 눈물은 전처럼 아프거나 쓰라리지 않았다. 그건 가슴 속을 차갑게 눌러오던 오래된 응어리가 마침내 풀려나는 듯한 눈물이었다. 영자 씨는 스스로도 느꼈다. 이제는 정말 괜찮다고.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 영정 앞에 다가갔다. 정성스럽게 준비해둔 국화 한 송이를 조심스레 손에 들고 영정 앞에 무릎을 꿇은 채 꽃을 올려놓았다. 그리고 마치 속삭이듯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편히 가셔도 돼요, 아버지. 우리 가족 다시 하나가 됐어요. 그 순간 문득 장례식장 유리문 사이로 따스한 햇살 한 줄기가 스며들었다. 이틀 내내 흐리던 날씨가 언제 그랬냐는 듯 구름이 걷히고 햇살이 유리문을 통해
조용히 비춰들기 시작했다. 그 빛은 영정사진 위로, 상위의 국화 위로, 그리고 영자 씨의 어깨 위로 살포시 내려앉았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고 아주 오래도록 잊고 지냈던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지난 세월의 아픔을 견뎌낸 이에게만 허락되는 조용하고 단단한 위로였다. 여러분은 새로 만나게 된 남매의 감동적인 대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꾸준히 따뜻하고 감동적인 실화 사연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공감 가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